이젠 세련돼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볼게요. 이면적이랑 이면적도 달라요. 네. 견딜만 하신가요? 네, 시원해요. 영양제 바르고 3일 뒤에 덧 발라줘. 아, 발라. 또 세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혼자 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 너무 막막해. 얼굴 비대칭이랑 체형 비대칭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체크를 네. 해주셨어요. 제가 외널사거든요, 완전. 이쪽이 살짝 더 리프팅 되고 얘가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상체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승모근 쪽이 이렇게 딱 올리고 싶은데 볼게요. 더 크게. 턱이 틀어진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턱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턱추라고 해요. 근데 얘가 우리 얼굴의 중심에 있어야지 윤곽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지금 턱추가 딱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지 아셔야 돼요. 네. 누워서 관리받고 딱 끝나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케어가 필요하고 지금 받는 게 왜 그런지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비대칭이 심하다고 느끼고요. 얼마나 더 완벽한? 나 완벽해지고 싶어. 나 코도 왼쪽 오른쪽 콧구멍이 짝짝이야. 아, 아기 때부터 짝짝이었어요.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이미지, 귀여운 느낌에서 세련된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추구하는 이미지, 한소희. 영원한 한소희 모세. 요즘 이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누구? 김태리님. 아, 여기는 도달 불가능한 추금이고 여기는 아주 노력하면 발톱만큼은 담을 수 있는 추금이지 약간? 않을까? 코 체크해 주셨는데 코는 왜 살짝 울퉁불퉁하고 이 콧구멍이 짝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 찍을 때에도 영향이 있는 게 왼쪽 코는 높아 보이고 오른쪽 코는 낮아 보이더라고요. 코가 개선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해골을 보면은 제발. 뼈가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아래는 구조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비중격 자체가 휜 거는 사실 저희가 하긴 좀 어려워요. 이건 수술적 요법으로 가야 돼요. 콧볼이 짝짝이인 게 근육의 비대칭 때문에 짝짝이다. 요거는 교정이 돼요. 근데 얼굴도 사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좀 예쁘게 하려고 운동 막 하잖아요. 네. 얼굴도 조금 예쁘게 하는 근육은 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좀 필요 없는 근육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운동을 한 달 하시는 거예요. 2, 3일 해서 절대 안 바뀌어요. 한 달 정도는 운동하셔야 일상생활에서 이제 걔네가 쓰이면서 조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뼈는 아기 때 다 다쳐요. 네. 그래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다치는데 정말 살짝씩 호흡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틀어진 뇌골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비대칭을 잡아드릴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귀여운 느낌이 강한데 네. 이걸 너무 오래 유지해 왔어서 좀 이젠 세련돼지고 아, 싶은 요렇게.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보통 이 체크해 주신 분들이 약간 이런 걸 좀 가깝거든요. 네. 근데 좀 닮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가 다음 생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세련됨은 조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분을 좀 많이 보시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이 날지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거울을 보면서 얘네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교정을 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장 쭉 올려볼게요. 이 중심점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몸 자체가 살짝 왼쪽으로 빠져 있어요. 나는 정면으로 그렇게 선 건데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쪽 어깨 쉐입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견갑골 높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양쪽 뒤에 보이는 게 좀 다르죠. 네. 이면적이랑 이면적도 달라요. 보이실 네. 거고 턱이 또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면적이랑 이면적도 달라 보일 거예요. 네. 촬영을 해보면 얼굴이 한쪽이 좀 높았고 낮아지고 맞아요. 아니면 조금 면적도 좀 달라 보인다. 조금 그렇죠. 근데 조금 그래. 아셔야 돼요. 이 치아가 더 많이 보여요. 네. 그리고 턱도 지금 한쪽으로 빠지거든요. 네. 이게 지금 턱이 틀어진 거예요. 아, 턱이 정상적이라면 일자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좀 빠지는 것 네. 자체가 턱 비대칭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잡아 놓을게요. 네. 잘 갖고 오세요. 네. 턱추가 일단 가운데 없어요. 지금 턱이 틀어지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랑 따졌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뭔가 찔긴 느낌이 네. 있죠. 여기는 턱을 빼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턱이 안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프실 거예요. 시원해요. 그렇죠. 얘랑 비교했을 때 여긴 이렇게 걸리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턱 틀어지신 분들 특징이에요. 여기는 좀 말랑말랑하고 얘는 좀 이렇게 걸리죠. 네. 얘는 턱을
당기는 근육이에요. 얘는 조금 덜한데 여기는 조금 다를 거거든요. 시원한 느낌. 턱이 긴장도가 똑같이 긴장돼 있으면 턱이 앞으로 나가거나 들어와요. 양쪽의 긴장도가 다르니까 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턱을 케어를 할 때 턱을 교정할 거면 양쪽을 다르게 풀어야 돼요. 그거를 꼭 잘 비교해 보셔야 된다. 네. 견딜만 하신가요? 네, 시원해요. 눈은 사실 한계가 있는데 사진에서 너무 예쁜 척 하신다. 어때? 만족도 좋아요? 1% 김태리님 된 것 같아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네일을 이제 수정을 하러 갑니다. 어떤 거 하실 거죠? 저는 맨날 실험만 해요. 네일 아, 땄으면 실험. 지우고 오라는 경우가 그치, 많아서 그치. 나는 케어만 받거나 투명한 거만 하거나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일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게 손톱 건강에 좀 좋아요? 어떻게 해야 복구가 잘... 보통 유지 주기가 한 3, 4주 막 본드처럼 붙어있는 네.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긴 네. 하거든요. 뜯어졌다고 해서 손으로 뜯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손톱이랑 같이 뜯겨서 네.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샵에 오셔서 제거하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케어만 받으면서 쉬는 게 빠르기도 그것도,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손톱이 새로 자라는데 5,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손톱이 맨날 상해 있으니까 젤 네일을 해도 한 2주면 다 떨어져가지고 영양제 바르고 3일 뒤에 덧 발라줘요. 아. 덧 발라주고 일주일 뒤에 아예 싹 다 지우고 어. 그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부지런해야 네. 가능해서 매니큐 같이 생긴 영양제. 맞아요. 올리브영에 네. 팔고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켰냐? 관리데이 컨텐츠잖아요. 좀 특별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어떤 제품을 피부에 쓰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는 제 욕실이고 제가 실제로 쓰는 클렌징 제품과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클렌징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클렌징 제품을 여러 종류를 두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른 걸 쓴단 말이죠. 아침 세안에는 가루형 클렌저를 씁니다. 라시엘르 엔자임 오트 스크럽이고 이거는 파파레서피의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예요. 원래 제가 이 친구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뒤집어졌었거든요. 뒤집어졌을 때는 왠지 가루형 클렌저도 스크럽이니까 자극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새로 쓰게 된 게 파파레서피 티틀인데 똑같은데 얘는 뭔가 티트리 성분이 있어서 더 진정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얘가 진짜로 가루예요. 신기하죠? 가루 이렇게 폼 클렌징처럼 거품이 납니다. 근데 아까 그 가루 알갱이가 다 안 녹고 조금씩 남아있어요. 보이려나? 이게 세안을 할 때 좀 스크럽이 됩니다. 아침 세안은 각질 정리 겸 효소 클렌저 추천. 화장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저녁에는 메이크업을 지우는 2차 클렌징이 필요하잖아요. 건성 피부고 어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합니다. 다 썼어요. 이거 진짜 몇 통째 썼는데 다 썼고 리필을 또 사놨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할인할 때 좀 쟁여놔요. 두 번째 관리 아이템은 클렌징 오일. 또 클렌징 오일을 너무 오래 문지르면 녹은 화장이 다시 흡수가 돼서 안 좋다네요. 이거는 진짜 막 1분 이내로 한 30초 정도 이 두 손가락으로 힘 빼고 싹싹싹싹싹 밀어요. 그리고 나서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거나 같은 라인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클렌징 워터를 이 폼형 리필통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렇게 클렌징 폼처럼 나오거든요. 클렌징 폼을 안 쓰고 이 클렌징 워터로 가볍게 클렌징 폼처럼 세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체감이 엄청 순해요. 안 그래도 자극이 덜한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폼처럼 만들어서 거품으로 화장을 지우니까 훨씬 순한 느낌. 메이크업은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2차 세안은 클렌징 워터를 폼으로 만든 거 혹은 이 클렌징 폼을 사용합니다. 보통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서 선크림에 컨실러 정도만 했을 때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내가 그래도 오늘 촬영을 했다, 파운데이션도 발랐다 하면은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세정력은 폼이 좋고 워터는 더 저자극. 그리고 짜잔, 두피 브러쉬거든요. 이거는 언제 쓰냐?
제가 네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엔 잘 안 하지만 네일을 하면은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할 때 네일이 너무 빨리 없어져요. 네일 끝이 닳아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젖은 상태에서 샴푸를 묻히고 두피 마사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네일 지워지기 싫어서 이걸 샀는데 한번 써보고 완전 정착한 게 일단 시원하고, 제가 경락을 많이 다니면서 들은 건데 여기 이마 근육, 뒤에 머리 근육, 목 뒤에 근육 이런 게 다 얼굴 노화랑도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두피를 잘 풀어줘야 얼굴도 리프팅이 되고 노화도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두피 마사지 건강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손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려면 별로 안 시원하고 네일이 까지는 게 싫어서 저는 이 두피 마사지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보 H 거네요. 샴푸를 묻히고 두피 마사지. 여기 관자놀이 옆에, 관자놀이 귀 위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 많이 해줘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막 정수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뒷목 풀어주면 깨끗한 샤워와 리프팅을 동시에 하는 꿀 아이템 또 소개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세안을 해볼게요. 오늘 화장은 선크림에 컨실러 조금 한 정도? 틴트도 발랐는데 이 정도는 쌩얼이잖아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안 하고 선크림이랑 그냥 진짜 딱 컨실러, 눈썹, 입술 기초만 한 쌩얼 클렌징 오일 2번 반 펌프 문질러줍니다. 빨리 해야 돼. 화장이 녹아서 다시 흡수되면 안 돼. 특히 여기 콧볼 여기가 좀 피지가 많잖아요? 여기랑 저는 눈 밑에 여기도 가끔 비립종이 올라와서, 그리고 여기 턱 밑에. 다음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꼭 목도 세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굴은 수건을 잘 안 써요. 이렇게 목이랑 이 옆에 흘리는 데만 수건으로 좀 닦고 살짝 물기만 털고, 토너 패드거든요. 쿨링 패드 이걸로 바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물기도 닦고 각질도 정리하고 방에 이렇게 딱 붙이고 가요. 날마다 달라. 이마에 붙이는 날도 있고 볼에 붙이는 날도 있고, 약간 코 블랙헤드 신경 쓸 때 이마, 볼, 코. 오늘은 그게 코에 잘 붙었으니까 코에 붙이고 나가볼게요. 여러분, 방에 왔습니다. 얘는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네 강아지고, 여기는 제 화장대입니다. 방에 오자마자 이거 세럼. 약간 화장품을 살 때 세트로 사가지고 쓸 때도 좀 세트로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쓰는 거는 이거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스킨 부스터 세럼. 저녁에 이걸 씁니다. 왜냐면 낮 동안 덥잖아요. 더워서 좀 후끈후끈해진 피부를 진정하려고. 세럼 목에도 발라. 늘 여러분 목까지 얼굴이에요. 짠! 이게 뭔지 알아요? 초미세 면봉. 여기를 닦아요. 뭐라 그러지? 속눈썹 아래 점막. 이거를 닦고 인공 눈물을 넣으면 여기도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화장품이랑 제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화장품이랑 여기 눈가 기름을 세안으로는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면봉으로 한번 매일 닦아줘요. 그럼 이제 세럼이 살짝 흡수가 됐잖아요. 수분크림을 발라야겠죠? 요즘엔 이거 쓰고 있습니다. 라로슈포제 시카 블라스트 밤. 이거 트러블 때문에 쓰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좋을 때는 좀 영양크림 있잖아요. 이런 거 주름 개선, 콜라겐, 영양크림을 바르고, 조금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제형이 흰색이고 연고 같은 제형. 라로슈포제 순해. 발림성 뻑뻑한 것 봐. 발림성 안 좋아요. 발림성 진짜 안 좋은데 연고를 바르는 기분이랄까? 조금 피부 예민할 땐 얘를 써줍니다. 이게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투명한 게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메이크업 할 때 마스카라 대신 쓰고, 투명한 거는 맨날 이렇게 자기 전에 속눈썹 영양제로 발라요. 땀 두껍게 얹어. 평소에 제가 쓰는 관리용품이라 꺼내왔는데 오늘은 좀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라 안 쓸게요. 뒤집어졌을 땐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얘는 제가 아까 말한 영양크림들 있잖아요. 이게 둘 다 콜라겐 크림이거든요. 시가닉 펩타이드 바운스업 크림,
블리블리 PDRN 콜라겐 링클 캡슐 크림. 이걸 목에 듬뿍 발라요. 듬뿍 바르고 이러면 되게 미끈미끈하고 제형 보이세요? 되게 코팅되는 미끈미끈한 제형이거든요, 영양 크림들이.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더마샷 모드인데 이게 약간 리프팅 해주는 입모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목에는 부스터 모드를 쓸게요. 부스터 모드가 그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거든. 저는 2레벨 정도로 씁니다. 승모근에 발라놓고 문대면 좀 시원하더라고. 붓기도 빨리 빠지고. 아, 근데 이거 버튼 위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따끔따끔해. 이거 보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갑상선에 직접 쏘지 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옆라인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얼굴에 한다는 거. 제 요즘에 데일리 케어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하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매일 하는 관리도 중요하다. 다들 관리하고 예뻐지세요. 안녕.